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기아 K8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오늘이 공식 출시입니다. 지난번에 사전 계약 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전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벌써 사전 계약에서부터 그랜저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드디어 실물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가 첫눈에 봐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늘씬한 느낌이 정말 대단하고요.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앞부분 디자인에서 여기에 시선이 제일 많이 가긴 하거든요. 이게 그릴이 따로 없이 이렇게 그냥 범퍼가 이게 범퍼인지 그릴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눈에 좀 많이 띄고요. 그리고 본네트 위에 나 있는 이런 줄이라든가,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볼륨감이 좀 납작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모습이 좀 사실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디자인 자체가 이 정도면 잘 나온 거 맞죠? 그랜저보다는 뭐 확실히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요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보였던 부분인데, 여기 좀 LED가 들어가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고요. 요게 방향지시등 말고 문을 잠갔다가 문을 딱 열면 그때는 요게 그 랜덤으로 어디 순서 없이 그냥 랜덤으로 불이 차차차차 들어와 가지고 웰컴 라이팅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도 지금 LED가 양쪽에 두 개가 크게 박혀 있는데 엄청 슬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풀 LED가 기본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굉장히 슬림하게 뽑을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상당히 멋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기본적으로는 다이아몬드 패턴이긴 한데 아래쪽에 이렇게 날개 형상도 붙어 있어서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와 이 기아 마크가 제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가까이서 봐도 좀 독특하긴 하고, 와, 여기 헤어라인이 들어 있어요. 아주 평평한 매끈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옆쪽으로 약간 헤어라인 같은 게 살짝 들어있는데 만져보면은 느낌은 없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시면 약간 헤어라인이 들어있습니다. 옆으로. 옆모습이 와, 진짜 엄청 길어 보이는 게 자, 이미 뭐 사이즈는 공개가 됐듯이 차체가 그랜저보다는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건 아니고 휠 베이스가 그랜저보다 1cm가 더 길고 전체 길이는 2.5cm 2.5cm 해봐야 사실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뭐 상징적으로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크더라. 기존의 K7이랑 비교해 보면 휠 베이스가 4cm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4cm면 실제로 실내 공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2열 공간은 확실히 더 넓어졌을 거라는 걸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도 기존 K7보다 한 2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가 옆부분이 이렇게 싹둑 잘려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 잘라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공기 저항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이쪽에 이제 C필러 안에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도 사실 사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죠. 그래서 기존의 K7과 K5의 그 라인이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요거는 최근에 이제 기아차에서 밀고 있는 소렌토 카니발에서 봤었던 그런 샤크핀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키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길이도 굉장히 길기도 길지만 키도 그랜저보다 조금 낮거든요. 이게 불과 1, 2cm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낮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뻗어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늘씬한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키가 그랜저보다 15mm가 더 낮은 상태에서 루프 라인이 이렇게 쫙 거의 뒤에까지 완전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건 진짜 흡사,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해왔던 CLS나 아니면 아우디 A7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라인이 정말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 이게 차가 은색이어 가지고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크롬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있죠. 이게 실버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띄는데 다른 컬러에서는 이게 눈에 확실히 확 띄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차가 이게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라인을 잘 강조해 놓은 모습들이 사실 눈에 잘 띄네요. 자, 사실 뒷모습은 돌아오는 라인에서 완전히 뒤로 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일러처럼 튀어나와 있고 라이트 클러스터도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울룩불룩한 느낌이 층이 여러 개가 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옆모습에서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 Y자 형태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이 라인도 사실 뭐 K5도 그렇고 지금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 이제 K8이 될 것 같죠. 여기 시퀀셜이 들어와 있는, 요 디테일이, 이게 LED고 디테일이 진짜 예쁘다. 이게 옛날이랑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 예쁘네요. 이야. 실제로 머플러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는 페이크로 뚫려 있는데 여기 안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자, 지금 휠도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기존에도 이런 스타일의 휠들은 있었는데 좀 특징적인 게 라인이 여기 각이 거의 없이 전부 다 라운드 처리를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와서 보면 사실은 다 곡선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휠도 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스타일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 19인치고 타이어는 24540R19에 미쉐린 프라이머시 4 아니구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야외에도 지금 차가 하나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건 컬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요게 이제 청록색, 약간 청록색 컬러인데 폴도 들어가 있고, 이 색깔은 얼핏 보면 검정색 같아 보이는데 빛을 받아서 보면 진한 청록색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이 기아 마크가 눈에 확 들어오네. 자, 인테리어가 확실히 이번에는 외관보다도 인테리어 쪽이 좀 더 잘 나온 게 아닌가. 사실 외관은 차체의 비례면에서 늘씬한 느낌이 좋긴 한데 이게 정말 예쁘다까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인테리어는 상당히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사진에서도 보면 이쪽에도 레이어가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레이어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어 가지고 어떻게 봤을 때는 선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에 앉아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운드가 기본적으로 둘러가는 이 라운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게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도드라지는 부분들을 넣어 가지고 강조해 놨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아한 라인 자체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레이어가 아무래도 뭐 패션에서도 레이어드 룩 뭐 이런 게 요즘은 유행하지 않나요? 요즘은 레이어드 룩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은 레이어드 룩 같은 느낌으로 기본 위에다가 층을 여러 층들을 얹으면서 조금 더 뭐랄까 편의성도 높이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예쁜 모습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쪽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12.3인치 여기도 12.3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의 베젤은 블랙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 이쪽에 화면이 어떤 영상이든 뭐 사진이든 뜨더라도 베젤이 블랙이어야만 이게 강조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베젤이 화이트면 사실 좀 시선을 뺏기는 느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쪽 이 블랙 베젤과 가운데 디스플레이의 연결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약간의 밝기 차이가 있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잘 주고 있어서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기본적으로 좀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뭐 현대 기아차에서 쓰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늘 디테일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승하면서 어떤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쪽에 12.3인치도 이 약간 그 글자가 약간 소프트한 느낌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은근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베젤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까 12.3인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네요. 여기 이제 이게 메인이고 이렇게 돼 있죠. 야. 제가 아까 오자마자 이게 실제로 곡면인가,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곡면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요 디스플레이는 평면이 아닐까 싶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는데 요 곡률이 아주 크진 않지만 곡면 디스플레이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요 부분이죠. 여기가 공조랑 오디오랑 내비게이션 메뉴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오디오 메뉴가 되게 부족해요. 뭐 바람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노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쪽에 이제 온도하고 바람쐬기 창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요거 사실 아무래도 한 스텝을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뭐 효과가 좋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요건 바람색이고 내비게이션 쪽인데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려고 해야 되느냐 싶었는데 사실은 아니고, 이 안에 아무데나 그냥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데나 눌러도 됩니다.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메뉴들이 다 밖에 나와 있는, 요건 똑같습니다. 맵, 내비, 별, 그다음에 시크, 라디오, 미디어, 셋업. 요거 똑같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현대기아차에서 쓰고 있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그 메뉴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 한 번만 눌러주면 에어컨을 조절하는 것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 거죠. 송풍구가 조금 아래에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거는 어떨지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이 그냥 뭐 무난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땐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무난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직경이 차 크기에 대비해 가지고 살짝 스포티한 느낌, 그러니까 많이 크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점도 괜찮고, 이 위에 메뉴들은 뭐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현대기아가 이제 오디오 쪽이 이쪽에 있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좌우가 바뀌었어요. 왜 바꿨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이미 이걸로 조절하고 이걸로 조절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왜 바꿨을까? 요거 조금 헷갈리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걸로 조절해야 된다. 조금 헷갈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끊어 놔 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도 더 높여놨고 시프트 패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선을 많이 끌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센터 터널은 그냥 평범한 느낌인데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 가지고, 요것도 요쪽은 낮고 여긴 낮고 이게 각도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운전자 입장에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시인성도 좋고 그 다음에 조작감도 좋고, 이게 다이얼 조작감이 좀 많이 뻑뻑해졌네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헐렁한 것보다는 약간 빡빡하면서 손맛이 있는 게 사실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작감이 약간 빡빡해진 느낌, 요거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도 큼지막하게 써놨는데 이거는 뭐 일단 좋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붙어 있고 또 약간 올라와 있고 글씨도 크고 하니까 시인성 면에서 좋긴 한데, 그리고 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딱 윤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는 게 뭐 어렵지 않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에는 뭔가 이렇게 볼록한 혹이라도 하나 달아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레이어에 이렇게 툭 볼록하게 올라와 있으면서 튀어나와 있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첫 번째는 라이언 킹의 그 바위 있죠. 사자 그 왕이 올라가는 그 바위, 그 바위 느낌도 좀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노르웨이에 가면 그 트롤퉁가라고 있거든요. 절벽 앞에 바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그게 이제 트롤의 혀를 닮았다 해서 트롤퉁가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 근처까지 갔다가 실제로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뭐 트롤퉁가도 닮아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사실 좋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통풍 시트 이런 것도 이쪽에 모여 있고, 컵홀더도 무난하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충전이랑 USB 2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콘솔도 그냥 뭐 무난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밝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조명이 들어와 있어요. 땡땡땡땡 조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좀 신기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디오는 여기 이제 메르디안 오디오가 이번에
국산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메르디안 오디오가 적용됐는데 지금 기아 쪽에서는 메르디안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메르디안 오디오는 적극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시트 각도가 요걸 높이잖아요. 높이면 보이세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시트가 이 방석을 조절할 경우에는 등받이는 가만히 있고 방석만 조절이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등받이를 따로 등받이 따로, 방석 따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등받이는 따로 조절이 돼요. 등받이는 따로 조절이 되는데 방석을 조절하면 이게 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게 등받이 각도가 90도를 추구를 한 이렇게. 자, 요거 나름 사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놓고 뒷좌석에 한번 가보죠. 자, 드디어 이제 뒷좌석에 들어왔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 일단 공간은 엄청 넓습니다. 요게 제가 운전석 맞춰놓은 상황인 걸 감안하면 이만큼이나 지금 넓거든요. 와, 그랜저도 지금 실내 공간이 엄청 넓은데 이거는 조금 더 넓다고 보여지니까 실내 공간 엄청 넓고 뭐 가죽 시트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여기 이제 고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다가 쇼핑백 같은 걸 걸 수 있게끔 해놨다고 하는데 사실 전 요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과연 이게 여기다가 쇼핑백을 거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뒷좌석에 사람이 있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앞에만 앉는다 그럴 때는 뒤에 짐이 막 굴러다니는 거 좀 불편하다 싶으면 여기다 걸어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뒷좌석에도 에어컨 온도 조절이 되고 USB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도 수동식 선바이저도 마련이 되어 있고 뒤에는 전동으로 선바이저가 마련되어 있고 이 안에는 오디오랑 이런 거 조절하는 다이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파워트레인은 6기통 3.5하고 4기통 2.5 그리고 3.5의 LPI 이렇게 총 우선 3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자연흡기입니다. 자, 지금 6기통 3.5 같은 경우 이제 300마력에 36.6kg에 탄데 요거는 이제 카니발이 이미 쓰고 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3.3보다는 확실히 출력이 더 높고 심지어는 펠리세이드에 있는 3.8보다도 출력이랑 토크가 다 높아요. 펠리세이드가 295마력인데 얘가 300마력이니까 아마 상당히 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5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엔진 오일 논란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2.5랑 3.5랑 다 그 터보 엔진이랑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기량이 3.5 터보냐 자연흡기냐 배기량은 똑같은 거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건 이제 터보만 추가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가로 배치기 때문에 6기통이 이쪽에 붙어 있고 이쪽에 이제 변속기가 붙어 있고 변속기는 투챔버가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3.5 같은 경우에 이제 사륜구동도 국산에서 전륜차 최초로 이제 사륜구동 전륜 베이스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세단 그렇게 적용이 되는 점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마 시승 때 6기통 3.5의 사륜구동 모델을 시승하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급해서 디자인과 공간 그리고 약간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의 몇몇 가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실물로 봤을 때 차가 늘씬한 점이 정말 좋네요. 근데 지금 이쪽에는 메르디안 오디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메르디안 스피커는 이런 놈들인데 이게 지금 이 차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들어보면 우와. 우와. It's me. 지금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도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와, 이게 일단 다음 시승이 기대됩니다. 시승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그때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리 대박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만약 실제로 도로에 깔리면
예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네요. 자, 저는 다음에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